이 시간에는 근대국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대국어 시기는 중세국어 이후에 즉 17세기 초부터 1894년 갑오개혁이 있기 이전까지 즉 19세기 말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현대국어의 특징 상당수가 이때 완성이 되면서 중세국어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표기상의 특징부터 봅시다. 종성의 표기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7개의 대표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종성에서 오늘날 대표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당시에는 디귿하고 시옷의 발음상의 구별이 어려워서 착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디귿을 오히려 시옷으로 적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래서 종성 표기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7자를 사용을 했죠. 7종성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가리키는 벗이라고 하는 단어, 이 시기에 사람들이 헷갈리면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오늘날 시옷이 소리가 안 나. 디귿이 대표음이죠. 단어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시옷으로 바뀐 상태로 오늘날에 정착되게 된 것인데 바뀌지 않았으면 원래 형태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잖아. 이런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소리의 높낮이가 사라져요. 높낮이라고 하는 기분절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서 소리의 길이만 남게 되죠. 상성은 긴 소리가 되었고요. 높낮이가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방점의 표기도 사라지게 되겠죠. 오늘날 높낮이가 아예 사라져버린 건 아니고 사투리에는 남아 있습니다. 함경도 사투리나 또는 뭐 경상도 사투리나 이런 데 보면은 높낮이가 여전히 그런 의미의 분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게 뭐 이의 이승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나 또는 뭐 이나 이런 소리들이 각각 높낮이가 좀 다르면서 제대로 발음하지 않으면은 의미 전달이 안 되는 이런 경상도 발음이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구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기존의 중세국어 시기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던 이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방식이 오늘날 현대는 끊어적기, 어형을 밝혀서 적는 끊어적기를 사용하는데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이것을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적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적는데 중간에 끊어적자 하다가 아이고 헷갈려 옛날 습관. 이래서 과도기적인 현상이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중철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근대국어의 표기상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음운상의 특징으로 가봅시다. 중세국어 때 사용되던 문자들이 상당수 사라지게 되죠. 자, 반치음은 이 예는 중세국어 특징 얘기할 때 나왔었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맞죠. 이렇게 바뀌는데 이 시옷으로 표기하는 거는 지방 사투리였대요. 근데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확대되었기 때문에 우위에 서가지고 오늘날 이 형태로 남게 되었다고 그래요. 순경은 비읍이라든가 아니면 이 반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데,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는 비읍 불규칙 용어들이 대부분 중세국어 시기에는 순경은 비읍을 사용하던 용어들이었을 것이다. 또는 오늘날 현대국어에서 시읍 불규칙 용어들, 얘네들이 중세국어 시기에 다 반치음을 사용했던 단어들이었을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디응은 종성에서만 실현되고 글꼴도 이응으로 변했다. 예디응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그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여기서도 예디응이 이렇게 초성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는 자 어떻게 표기했을까요?
얘는 이렇게 표기해야 되겠지. 그렇다면 중세국어식이 이어졌기에 의하면은 이렇게 표기가 되죠. 그래서 예디음은 음가를 가지고 실제 소리가 나는 것은 거의 종성이었고 가끔가다 초성에 표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종성에서만 실현되고 글꼴도 그냥 이응으로 통합되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이라고 하는 선언말 어미를 볼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돼버렸죠. 예디응을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두자음구는 소멸하면서 비읍계 어두자음구는 비읍이 탈락을 하면서 된소리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2개까지 가능했다가 이제는 1개로 줄어들게 되죠. 두음 법칙의 변화가 나타나서 모음이나 반모음 이 앞에 오는 어두의 니은이 탈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두음 법칙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읒과 치읒은 중세국어 시기에 치음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이 소리나는 위치가 바뀝니다. 경국의 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17, 18세기에 국의 음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국의 음화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경국의 음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모음이 혀 가운데하고 경국의 그 사이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고모음이죠. 그래서 거의 입천장 가까운 자리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디귿이나 티읕이 치조음인데 이 이모음을 만나게 되면 또는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이모음 계열을 만나게 되면은 이 이모음에 끌려가지고 입천장 가까이에서 소리나는 위치가 변화하게 돼요. 바로 그 위치에서 지읒이나 치읒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게 국외음하거든요. 지읒이나 치읒이 국외음이 아니었던 시절에는 바뀔 일이 없죠. 그래서 국외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음에서는 아레아가 점차 사라지게 되고요. 아레아가 사라질 때 16세기부터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으로 변하고 18세기에서는 첫째 음절에서 주로 아로 변화합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만 단어를 기억을 합시다. 지금 계절이 다 변화하고 있는데 얘가 뭘까요? 얘가 가을이야. 첫째 음절은 아, 둘째 음절은 으로 변화했죠. 외우기 힘드니까 이 단어의 예를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는 그리고 뒤에서부터 먼저 일어났어요. 둘째 음절 이하부터 변하고 마지막까지 첫째 음절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변화하게 되지요. 이중모음이던 애와 애가 따옴표가 잘못 붙었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18, 19세기에 단모음으로 변화했어요. 그래서 8개의 단모음 체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19세기에 또한 2개의 단모음이 추가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단모음은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입술 소리 밑에 오는 으 모음이 원순 모음 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순 모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순음,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에 이어서 평순모음 을을 소리내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가 입술을 둥글게 말아서 순음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리를 편하게 낼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문법상의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근대국어 시기에 비로소 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구별되어 쓰이게 되지요. 처음에는 이나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가가 사용이 되었고 점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전체로 확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중세국어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가가 없었던 시절에 이가 와야 되겠지만 반모음 이가 바로 앞에 오고 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죠. 즉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영형태. 그러면은 이렇게 표기해야 되게 되는데 이제는 가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표기하게 되겠죠. 객체 높임 선어 말음이 삽잡잡은 점차 쓰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화자의 공손함을 나타내는 선어 말음이로 바뀌게 되는데요. 현대국어에서도 이런 말들은 사용하고 있죠.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오니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들이 객체 높임 선어 말 어미에서 그 흔적이 남아서 바뀐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음이 출현합니다. 명사형음이 옴이나 음이 음으로 변하고 그리고 명사형음이 기도 활발하게 사용되게 되죠. 고유어가 한자어로 많이 대체되었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 근대 문물어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가보개혁 이후에는 일본식 한자어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휘의 의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요. 자, 뭐 현대국어는 간단하게 지나갑시다. 개화기를 거치면서 한글이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 국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국어의 역사 길고 긴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